안녕하세요. 동물의 세계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는 아프리카의 대초원. 지상에서 가장 빠른 초식 동물이자 육상 동물 중 가장 멀리 뛰는 동물 가젤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짧은 풀숲 사이에 바짝 엎드려 몸을 숨기고 숨죽인 채 노려보고 있는 사냥꾼이 있죠. 조용히 거리를 좁혀가던 사냥꾼의 사정거리 안에 가젤이 들어온 순간 사냥꾼은 다른 그 어떤 동물도 쫓아올 수 없는 폭발적인 속도로 뛰쳐나갑니다. 금세 이를 알아챈 사냥감 또한 무려 시속 75km에서 80km가 넘는 빠른 속도로 도망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이륙할 때의 제트 전투기보다 더 빠르게 가속하며 시속 120km의 가공할 속도로 순식간에 먹잇감과 거리를 좁히는 사냥꾼. 지구상 가장 빠른 먹이와 사냥꾼 치타 사이에 숨막히는 대결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가장 빠른 자동차들의 가속도를 평가할 때 제로백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의 가속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죠. 치타는 동물 주제에 제로백에 도달하는 시간이 고작 3초라 웬만한 스포츠카들의 가속도를 능가할 만큼 엄청납니다. 치타의 가속도는 슈퍼카인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와 동급의 가속도인 셈이죠. 실제로 치타와 지구상 가장 빠른 경주용 자동차인 포뮬러 E 레이스카와 100m 달리기 경주를 했는데 정말 아슬아슬한 차이로 포뮬러 E 레이스카가 겨우 이길 정도였을 만큼 치타의 가속도는 엄청납니다. 치타는 이만큼 빠른 속도로 가젤을 쫓으면서도 유연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데요. 가젤이 뛰어난 기동성을 이용해 이리저리 방향을 바꿔 치타를 떨궈내려 해보지만 치타는 꼬리를 방향타 삼아 마치 그림자처럼 가젤을 바짝 쫓아갑니다. 극한의 속도 속에서도 치타의 시선은 상하로 움직이지 않고 마치 자석처럼 가젤에게 고정되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치타는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이 극도로 빠른 속도를 내는데 용이하도록 진화되었습니다. 작고 날씬한 머리는 공기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며 다른 고양이과 동물에 비해 훨씬 큰 심장과 폐는 달리는 동안 치타에게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는 엔진이 되어줍니다. 치타의 다리는 큰 보폭을 내디딜 수 있도록 유달리 길게 진화했으며 몸의 길이 또한 길어졌습니다. 유연한 척추는 한번 구부러졌다가 튕겨질 때마다 마치 스프링처럼 탄력 있게 움직이며 온몸의 운동 에너지를 폭발시켜 최대한의 속도를 낼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치타의 발톱은 이상하게도 다른 고양이과 동물과는 달리 완전히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이 발톱은 달릴 때 단거리 육상 선수들의 스파이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튀어나온 발톱의 마찰력이 땅을 박차고 나갈 때 몸을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가속도가 붙은 치타의 도약력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해서 한 걸음에 무려 7m까지도 뛸 수 있습니다. 1초 만에 31m를 훅 하고 지나가는 수준인데요. 힘보다는 속도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공격에도 속도를 이용합니다. 치타는 먹이를 쓰러뜨릴 때 속도를 그대로 살려 부딪히는데 이 상태에서 먹잇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립니다. 속도가 빠른 만큼 이 힘은 생각보다 대단한데 치타보다 2배나 큰 그랜트 가젤까지 눈 깜짝할 사이 땅이 나뒹굴게 만들 정도입니다. 치타가 지쳐버리기 전에 먹잇감을 잡는 데 성공한다면 이제는 가젤의 목에 송곳니를 꽂아넣고 먹잇감이 질식하기를 기다립니다. 신체의 모든 것을 속도에 투자한 치타는 두개골을 공기역학적으로 빠른 속도를 내기 적합하도록 진화시켰고 그러다 보니 강한 악력을 발휘하는 근육이 자리잡을 공간이 없습니다. 먹잇감을 붙잡은 직후의 치타는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고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한 후이기 때문에 가젤을 물고 있는 와중에도 즉시 회복에 전념해야 합니다.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가젤은 숨을 들이마시지 못하는 반면 치타는 비강을 확장시켜 몸의 산소 공급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윽고 먹잇감의 숨이 끊어지면 개활지에서 먹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지만 왜인지 바로 먹이를 먹을 수는 없습니다. 단기간에 달리는 데만 너무 큰 에너지를 쏟아부은 치타는 15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야 심장 박동수를 원래대로 낮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먹이를 먹을 때까지 주변의 사자나 하이나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 치타는 과연 애써 잡은 먹이를 먹을 수 있을까요? 치타의 단점, 워낙 폭발적인 속도를 내기 때문에 치타는 오랫동안 먹잇감을 쫓을 수 없습니다. 불과 200m에서 300m를 지나면 속도가 확실히 떨어지며 500m를 달리는 동안 먹잇감을 잡지 못하면 사냥에 실패하고 마는데요. 시속 120km의 속도로 달리는 동안 치타의 심장 또한 너무도 폭발적으로 박동하기 때문입니다. 치타가 달리는 동안 심장에서는 16m의 혈액을 미친 듯이 뿜어대고 1분에 150번이나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러는 동안 혈액의 온도는 무려 39도에 이를 만큼 올라가는데요. 이 이상으로 달리게 되면 혈액이 너무 빠르게 흐르고 체열 동안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에 장기가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계속 달릴 경우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치타만이 아닌 다른 동물에게서도 발견되는데요. 거대한 참치들이 빠른 속도로 너무 오래 헤엄치게 되면 뜨거워진 체온 때문에 단백질로 이뤄진 근육이 익어버리는데 치타의 경우 또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톰슨 가젤 같은 작은 영양들은 치타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는데 여러 마리가 이 짓을 하게 되면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치타는 아마도 지구 역사상 가장 빠른 육상 생명체겠지만 여러모로 가젤이나 톰슨 가젤, 임팔라 같은 영양들은 절대 쉬운 사냥감들이 아닙니다. 운이 없으면 수컷 가젤을 잡아서 목을 묶는 데까지 성공했는데 발버둥 치던 가젤의 뿔에 치타가 찔려 사냥은 고사하고 목숨을 잃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치타는 신체 조건상 무조건 단거리 안에서 사냥감과의 승부를 봐야만 하며 이 먹이인 가젤이 조금만 빨리 치타의 접근을 눈치채도 사냥의 성공률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치타는 대표적인 맹수답게 사냥에 유리하도록 두 눈이 정면을 향해 나 있는데요. 뛰어난 양한 실력과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치타는 먹잇감과의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200도가 넘는 시야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가젤은 천적을 탐지하기 쉽도록 눈이 측면에 나 있어 시야각이 270도에 이릅니다. 마치 우리가 파노라마 사진을 찍을 때 그런 화면과 같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냥꾼의 사소한 움직임까지도 쉽게 포착할 수 있기에 가젤의 시야 범위에 들어온 치타 입장에서는 바짝 몸을 낮춘 채 미동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치타의 몸을 뒤덮고 있는 황색의 털과 전무늬는 그리 길지 않은 풀숲 사이에서도 치타의 몸을 완벽하게 숨겨줍니다. 치타의 사냥 성공률은 30에서 40% 정도로 이 정도면 맹수들 중에서는 높은 편이지만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달리는 동안 너무 지친 나머지 먹이를 바로 먹을 수 없기에 다른 맹수들에게 먹이를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인데요. 먹이를 앞에 두고 쉬고 있는 동안 하이에나 무리들이 냄새와 소리를 금세 알아차리고 몰려올 수 있으며 그보다 더한 사자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치타는 신체 능력에 모든 것을 거의 속도에 올인했기 때문에 다른 맹수들과 싸움을 해서 이길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치타는 몸길이 약 1m에서 1.5m에 몸무게는 20kg에서 55kg 정도에 불과하기에 사자는 둘째치고 하이에나하고만 부딪혀도 대부분 싸우지 않고 물러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냥을 나갈 동안 새끼들을 돌볼 수가 없다는 점인데요. 치타는 보통 작게는 한 마리에서 많게는 8마리까지 새끼를 낳는데 이 중 성체로 자라는 것은 겨우 한두 마리에 불과합니다. 아버지인 수컷이 새끼들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암컷 혼자서 새끼도 돌보고 사냥도 다 해야 하는 것이죠. 안 그래도 사냥이 끝난 후 한동안 쉬어야 하는데 새끼들까지 있으면 그 후에 먹지도 못하고 새끼들이 있는 곳까지 30kg에 가까운 먹이를 끌고 가야 합니다. 어미가 사냥을 나가 있을 때 당연히 새끼들은 다른 맹수들의 위협에 노출됩니다. 새끼들의 등에는 솜털이 나 있는데요. 이런 것도 숲풀 사이에 숨겨놓으면 다른 동물의 눈에 띄지 않게 진화한 결과라고 합니다. 수컷들은 보통 두세 마리의 형제 수컷들과 평생 함께하거나 비슷한 나이대의 다른 수컷을 찾아 수컷들끼리 무리를 짓습니다. 이렇게 무리를 짓는 것이 다른 수컷 치타 무리들과의 영역 다툼이나 먹이 사냥에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라는데요. 무리를 지어 사냥하는 수컷 치타들의 사냥은 누라든가 타조, 아성체 얼룩말과 같은 자기 몸집보다 3배 이상 큰 동물을 잡기도 합니다. 속도를 이용하는 치타의 사냥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야생에서 어미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아니라면 쉽게 배울 수 없다고 하는데요. 보호소에서 자라난 새끼들은 사실상 야생에 나갈 수 없으며 가축 혹은 애완동물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고 합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